우리 몸속에는 장기를 보호하고 움직임을 도와주는 다양한 뼈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약 270개의 뼈를 가지고 태어나고 거의 대부분의 뼈들은 다른 뼈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숫자는 우리가 자랄 때쯤이면 206개 정도로 서서히 줄어듭니다. 정확한 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0명당 1명 정도의 사람은 추가적인 갈비뼈를 가지고 태어나죠. 성인이 되고 나면 뼈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뼈의 밀도와 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 변합니다. 모든 뼈는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귀에 있는 가장 작은 뼈를 포함해서요. 심지어 다른 어떤 것과도 연결되지 않은 혀의 밑부분에 있는 V자 모양의 뼈, 설골 역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뼈가 부러지는 일은 매우 드물어요. 모든 사례 중 0.002%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뼈들은 부상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뼈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수천 가지는 될 거예요. 사실 비디오 게임을 할 때도 여러 개의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세계 기록은 시뮬레이션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3개의 뼈가 부러진 거였어요. 지나치게 흥분한 게이머가 팔을 잘못 비틀었는데 으악! 부러져 버린 거죠. 골절은 아무리 경미하다 해도 결코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삶을 그렇게 많이 방해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많은 뼈가 한꺼번에 부러졌다고 상상해보세요. 두 팔과 두 다리에 있는 뼈가 다 부러졌다면요? 그럴 일이 있겠냐고요? 글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자동차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산비탈에서 심하게 넘어질 수도 있죠. 아니면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거대한 블록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팔다리가 모두 부러져서 꼼짝도 못하게 됐다고 생각해봅시다. 우선 부러질 수 있는 뼈의 수를 정확히 세어보겠습니다. 팔에는 3개의 뼈가 있습니다. 하나는 팔의 윗부분에 있고 2개는 전완에 있습니다. 손에는 27개의 뼈가 있고 다리에는 전체적으로 30개의 뼈가 있죠. 만약 팔다리의 모든 뼈가 동시에 부러진다면 총 120개의 뼈가 손상되겠군요. 이 숫자는 전신에 있는 뼈의 절반 이상입니다. 가장 자주 부러지는 뼈는 쇄골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번에 쇄골은 멀쩡하군요. 산비탈을 굴러내려왔다면 부러질 법도 한데 이상하네요. 야호! 이외에 쉽게 부러지는 뼈로는 팔에 있는 상완골, 척골, 요골, 그리고 다리에 있는 두 뼈, 경골과 비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두 팔과 다리가 부러졌다면 이 5뼈는 분명히 손상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쁜 소식은 다리에는 부러질 경우 가장 고통스러운 뼈, 대퇴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뼈는 허벅지 안에 있어요. 손상을 입게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강한 뼈 중 하나거든요. 대퇴골은 실제로 몸 안에 있는 뼈 중 가장 길고 강한 뼈입니다. 따라서 두 대퇴골이 한꺼번에 부러진다면 전혀 즐겁지 않겠죠. 또 다른 문제는 팔다리가 모두 부러진다면 최악의 뼈도 부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꿈치가 골절되는 상황을 말하는데 치료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뼈를 제자리에 고정해줄 조직도 충분하지 않고 팔꿈치가 다시 움직일 준비가 거의 다 되었을 때면 이미 뻣뻣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뼈가 부러질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야! 네, 맞아요. 하지만 먼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여전히 팔다리를 움직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빠르게는 안 돼요.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부러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기형, 붓기, 통증은 분명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신호예요. 아마 꽤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다른 곳이 훨씬 더 많이 아프게 됐네요. 운이 좋은 걸까요? 얼마나 아플지도 뼈가 얼마나 심하게 부러졌는지에 달렸습니다. 골절의 종류로는 불완전 골절, 완전 골절이 있고 뼈가 두 부분이나 세 부분으로 나뉘는 분절 골절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뼈가 부러질 때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키를 타는 동안 심각한 부상을 입지만 그중 몇몇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일어나고 심지어는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몇 시간 후에야 뼈가 부러졌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아이들에게 종종 일어나는데요. 아이들의 뼈는 더 부드럽고 금방 회복됩니다. 아이들의 뼈는 섬유질 막이 더 두꺼워서 뼈의 회복이 빠른 거죠.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통증은 영원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많이 고생할 일도 없을 거예요.
보통 의사들은 골절에 깁스를 합니다. 실제로 부러진 뼈에 깁스를 하지 않아도 될 때도 있지만 잘못하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일단 골절 부위에 깁스를 하게 되면 통증이 거의 없이 회복되지만 대개는 냄새가 많이 나고 가렵습니다. 깁스에서 나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씻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질 거예요. 건조함을 유지하는 게 필수이므로 어떻게든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얇은 비닐봉지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에요. 깁스를 단단히 하면 혈액순환이 더 어려워지고 너무 빡빡한 경우 혈액순환이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깁스 안에 압력이 지나치다면 얼얼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렇게 단단하게 깁스를 한다고 더 더워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발가락이 드러나지 않으면 추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뜻한 양말이 필요할 것입니다. 팔과 다리가 모두 부러져서 깁스를 하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져서 헌신적인 조수가 필요할 거예요. 팔다리 모두에 깁스한 상태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샤워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화장실에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없겠죠. 평소처럼 간식을 먹는 것조차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도전입니다. 청구서 지불, 옷 입기, 심지어 개를 쓰다듬는 것처럼 일상적인 활동도 당분간 불가능할 거예요. SNS 스크롤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면 골절된 곳에 막대나 플레이트, 나사, 핀 같은 철로 된 부품을 넣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몸의 새로운 일부가 될 겁니다. 팔다리에 금속 임플란트를 이식하면 공항 보안대를 통과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걸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경보음이 많이 울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골절 후 뼈가 더 튼튼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조금 더 강해지긴 하지만 이건 치료 중에만 해당되는데요. 회복하는 동안 뼈를 보호해주는 조직, 가골 덕분입니다. 가골이 늘어나는 건 회복을 위한 면역 체계가 가동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골절된 곳에 응고된 혈액이 전달되면서 점차 딱딱해지고 얼마 후 새로운 뼈의 재료로 변합니다. 가골 덕분에 몇 달 후면 뼈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모든 회복 과정이 완료되기까지 1년 정도가 걸릴 수도 있어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